달기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지금 날씨가 꽤나 썬썬하죠. 제거 샴페인 군생이 저 밑에 애기들이 저렇게 지금 새로 크는 애들 있잖아요. 저렇게 지금 저 정도 컸어요. 아이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파랑새 아유 어떡해요. 우리 구독자님한테 선물 보내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끌어안고 살면서 예쁘게나 키우면은 다행인데 여기에서 못생기게 이렇게 막 키우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네요. 키핑장에서 진짜 예쁘게 잘 크고 있던 아리에를 삼두를 가져다가 완전 그냥 누룽지를 그냥 득지득지 그냥 얼굴에다가 이렇게 달려놔가지고 또 이렇게 됐고, 라피네 사두, 라피네 사두. 그리고 요거는 블랙메비나는 여러분들 보시면 메비나 얼굴 닮았나요? 저는 메비나 얼굴보다는 다른 다육이 얼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메비나 자체가 얼굴이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도톰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 모양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마다 블랙 메비나이긴 한데 제가 이거를 세상 1년 전에 벌써 분갈이 했네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 이거 언제 분갈이 했지? 뭐 지난 봄에 했나? 하고 보면은 작년 가을이야. 완전히 시간 개념이 없어. 시간 개념이 참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먼노 이야기들을 이제 또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 먼노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른 잎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저렇게. 근데 저런 거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 분홍 립스틱에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자, 얘도 보세요. 중간에 얘만 말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전체 목대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잎들이 생긴 건지, 혹은 그게 아니라 요 잎 하나만 문제가 돼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아시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 자체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 자체, 이제 그런 시간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진짜로 물리적인 시간 그게 흘러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집중을 하신다면 금방 이제 이런 것들을 터득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내 다육이한테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이런 일이 안 생기면 또 경험할 수 없는 거긴 하죠. 어쨌건 제가 여러 방송에서 자꾸 얘기 드리는 이유가, 제가 먼노에서 저런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 먼노를 적심하는 거였어요. 제가 왜 그랬었냐면 먼노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딱 생기면 제가 너무 예뻐지니까 한번 먼노를 실패한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패의 경험으로 제가 이제 예민해져가지고 쟤한테 이제 저런 문제만 생겼다 하면 무조건 적심을 해갖고 살리려고. 그렇게 해갖고 멀쩡한 애를 2번을 또 적심을 하네요. 그러니까는 나쁜 3번의 경험. 그 다음에 그 나쁜 3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또 2번의 실수를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성공의 한 번의 성공의 경험도, 한 번의 실패의 경험도 결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닌데 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도 한 번 실패를 하면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여름에 그 피해 있잖아요. 그 약해 피해를 입은 뒤로 전체 약해를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댓글에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육이들한테 방제를 안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댓글에. 근데 진짜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다시요. 한 번의 성공의 경험도, 한 번의 실패의 경험도, 한 번의 실패의 경험도 결코 전체 경험의 실패도 성공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 하시는 거는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실패의 경험도 몇 번을, 성공의 경험도 몇 번을 반복해서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런 거는 좀 내둬도 되겠어. 요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되겠어.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렇게 지금 터득을 해가고 있네요. 한번 또 댓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육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 그런 것도 참 이제 저만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진짜 맞는 말이에요. 특히 제가 어떤 경험을 많이 했냐면 해충.
특히 깍지를 정말 많이 경험을 하면서 깍지가 있는 아주 묘한 컨디션을 제가,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막 쌩글쌩글하고 멀쩡해. 그래도 이제 요렇게 쌩글쌩글한데 그때에도 징후들이 있어요. 갖고 그런 아주 묘한 징후들을 제가 눈치채는 것들이 정말 눈치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얘가 활착을 못했나는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싹 만져봐요. 싹 만져봐서 얘가 흔들리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봐라, 아직 안 됐네. 이렇게 딱 하면 분갈이 한 지가 한 2달이 다 됐는데도 얘가 흔들린다. 그럼 무조건 뽑아요. 예전에는 진짜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뿌리가 내려가 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적극적으로 갖고 와요. 왜냐면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러면 뿌리가 있어도 고사했을 시간, 아니면 천천히 내리고 있을 시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고 와. 그런 다음에 상면에 덮어놓은 그 마감토를 다 걷어내요. 그러면 얘가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돌만 걷어내도. 그러면은 뿌리가 새로 났다 그러면 물을 충분히 줘서 활착을 완전히 시키려고 노력하고요. 딱 걷어냈는데 아무것도 없어. 징후가 없고 뿌리가 녹아내려가지고 얘가 지금 힘들어. 그러면은 다 털어내고 이제 이 뿌리 부분, 목대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 후에 뿌리를 내리기 쉬운 흙에다가 제가 이제 다시 또 식재를 해놓고 이제 계속 이제 관리를 하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분갈이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갈이를 뭐 어떻게 분갈이를 하느냐, 뿌리를 얼마나 털어내느냐, 어떤 흙에다가 식재를 하느냐, 어디에다 두냐, 햇볕을 얼마만큼 받게 하냐, 통풍을 내가 어떻게 신경을 쓸 것인가, 모든 것이 정말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보니까 그래요. 어떤 흙에 심든 관수를 제대로 한다면 활착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경험이 없다면 흙의 상태에 따라서 이 보수성, 화분 안의 보수성과 배수성을 추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수 텀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래요. 물 관리 잘 못하시는 분, 초보 다육맘들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무조건 배수가 잘 되는 흙을 막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막 그래서 그러니까는 보수가 낮고 배수가 엄청 좋은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저처럼 관수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다육이들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관찰하기 조금 힘든 사람들은 차라리 보수성이 조금 있는 그 흙에다 분갈이를 해가지고 내가 관수에 조금 좀 신경을 좀 덜 써도 다육들이 충분히 뿌리 내리고 그다음에 이게 활착을 할 때까지도 화분 안에 어떤 영양과 수분이 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나와 똑같은 다육이를 산 다른 매니아는 어떻게 키우고 있나, 내가 똑같이 데려왔는데 원래 저한테 판매를 했었던 판매농장 사장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 키우는데 나는 못 키웠나, 이런 걸로 계속 비교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흙밖에 없었어요. 왜요? 내가 그 농장 사장님의 노하우, 그 농장 사장님의 환경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내 환경에서. 그래서 그 사장님은 어떻게 분갈이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하는지, 관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흙을 어떻게 주로 쓰는지, 그것이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분갈이 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흙을 털어내는 정도, 그 다음에 분갈이 하는 용토, 화분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다양하게 바꿔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델, 이게 있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수영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이런 다육이의 예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다육맘이 저랑 똑같지 않아요. 기준이. 저는 화분에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얼굴이 컸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그런 다음에 굳히기 해도 괜찮아요 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난 아니야, 처음부터 이렇게 쬐끄맣게 그냥 오밀조밀하게 작게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분 사이즈부터 저랑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만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고민을 좀 해보시고, 특히 저와 같은
어떤 이제 비교 대상이 있으면 나랑 똑같이 블랙 메비나를 샀어 1년 전에. 근데 다부댁은 요만하게 키웠네. 저렇게 키웠어? 왜냐면 화분 사이즈는 한 12cm 전후 사이즈인데 저기다 저만큼 키웠어? 근데 나는 왜 더 작아졌지? 나는 왜 더 커졌지?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자극이 되고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된답니다. 저는 진짜로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로 제가 다니는 농장 사장님들하고 제 다육이 비교하면서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게 처음에는 공부를 하는 게 그냥 듣는 거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똑같은 다육이를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르게 키우고 있지?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먼노를 서로 사서 다르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날 한시에 판매했던 똑같은 먼노를 나는 왜 이렇게 키우고 저분은 왜 저렇게 키웠지?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나나우크 미니 군생, 그 다음에 헤라 군생, 벤바디스, 온슬로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다육이들 군생 있잖아요. 그런 군생들을 제가 진짜 못 키우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반성했거든요. 제가 그걸로 정말 많이 제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